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30일 날 만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당정 화합을 위해서 지도부도 완성이 됐고, 그러니까 당정 화합을 위해서 만찬 회동을 갖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이걸 취소했습니다. 당정 간에 뭔가 좀 잘 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만나겠다고 했었는데 이걸 대통령실이 이제 걷어차버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의대 정원 문제. 이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내년 입시는 그대로 치르되 그 이후는 1년 유예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통령실에서 네가 대통령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특히 당정이 잘 협의를 해서 해야 되고 정부가 하는 일을 당이 잘 뒷받침해야 되는데, 한동훈 네가 뭔데 의대 정원 문제를 함부로 이야기하느냐, 매우 건방지다, 이런 입장을 대통령실이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개혁의 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가. 그러면 한동훈 너는 빠져라, 네가 뭘 아냐, 네가 뭔데 지금 의료 문제를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여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당도 당연히 국가 정책에 참여를 해야 되고 야당도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정 뭐 이런 것이 함께 돌아가면서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했는데 네가 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이런 것도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시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여당의 대표가 됐으니까 이제 뭔가 소리를 좀 내고 싶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데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답답하니까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지금 의정 갈등,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생을 해결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의사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문제 굉장히 지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왜냐? 국민들의 건강권, 생명권이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오랜만에 일을 좀 해보려고 한마디 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지금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에 간호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추진할 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그걸 다 폐기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의사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갑자기 간호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복지위를 통과했고, 또 그리고 법사위 전체 의결을 거쳐서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통과가 되겠죠. 이 정도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이전에 당연히 간호법을 어찌 보면 의사들과도 협의를 하고 또 간호사들과도 협의를 하고 여야가 모두 다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통과시켰어야 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야 되죠. 그때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는 민주당 리들이 주도했으니까 나는 못해 하고 거부하다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 된 거네, 이게 있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좀 제발 통과시켜 주세요 하고 민주당한테 살살 비는 그 비굴한 모습. 근데 인간이 어쩌면 다 열릴 필요는 없는데, 자기가 걷어찬 것을 자기가 또 통과시켜 달라고 와서 사정하는 것은 또 뭡니까? 인간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발로 걷어찬 거 자기가 다시 들고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니까 이건 도대체 일관성도 없고 아무리 봐도 좀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간호법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니까 또 이와 관련해서 의사들은 또 약간 또 반대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간호법은 통과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입장에서는 간호법 통과시켜가지고 의사들을 더 압박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간호사들이 거기에 동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마음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어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확정 의결했죠,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런데
이 예산 역시 역대급으로 긴축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연이어서 역대급 긴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민생 경기는 더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경기 회복이 전혀 되지 않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경기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윤석열이가 좋다고 다 뽑아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부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뽑았잖아요. 근데 부자 아닌 사람들도 부자 감세가 사실은 문제죠. 이 부자 감세가 문제인 겁니다. 부자 감세 해놓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긴축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 예산은 어차피 계속 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복지 예산을 제외하면 동결하는 거예요, 예산을. 아니, 모든 것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은 동결되는 상황. 그러면 국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경기는 더 위축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 세금 감면 정책을 지난 3년간 계속 유지를 해왔지 않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 덜 넣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 감세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어렵게 되고 복지 재정이 축소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결과적으로 더 살기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R&D 예산 다 삭감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 풀기 포퓰리즘도 무서운 거지만 진짜 더 무서운 것은 감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가난한 자들한테는 세금을 그대로 혹은 더 많이 걷고 부자들한테는 감세를 해주는 윤석열식 개똥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전재정 기조 또 거기다 건전재정 한다 해놓고 또 감세, 이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죠. 부자 감세는 결국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 눈치나 보면서 가진 자들을 위한 정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세수 펑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못 가진 자들도 윤석열에 대해서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자기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 뿌리까지 썩어가는 줄은 모르고 윤석열을 향해서 박수를 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20몇 %는 지금도 있다. 근데 갑자기 또 어제 좋게 이거 뭐 긴축 재정합니다 이 정도로 발표하면 됐을 텐데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가 늘었다 이러면서 그때 이렇게 채무가 늘어서 이 정부가 너무 일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가 3년 차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이게 제정신인가? 이게 정말 제정신입니까? 지금이 문재인 정권 8년 차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3년 차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끝난 지가 언제예요? 자, 그렇다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문재인이가 다 잘못했다 칩시다.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권을 탓할 때입니까? 또 문재인 정부가 잘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정권을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됐지. 국민의힘 옷을 입고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이라는 자가 뭐 일만 있으면 다 문정부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정신줄을 날마다 놓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깎아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게 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그 감세를 누가 추진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윤석열 본인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문재인 정권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이건 거의 어이없는 소리죠. 이걸 누가 동의하겠습니까만은 자기 혼자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기 혼자 그냥 떠드는 거야. 그러면서 만족하는 거지.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문재인 탓이야. 아니, 당군 할아버지 탓이라니까. 그리고 윤석열 당신을 낳아준 부모 탓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아버지 탓이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탓이잖아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냐고. 라고 조상을 탓하세요. 조상을. 3년 전에 퇴임한 문재인 정권 탓하지 말고, 야, 이 사람아,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슬퍼해. 그러면 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을까? 말이나 토끼나 고양이나 개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문재인 정부 때문입니다. 아이고, 문재인 밑에서 검찰총장 했잖아, 너도.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또 민주당도 뭐 여러 가지로 발끈했어요. 윤종군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임기 절반을 넘었는데 언제까지 남 탓으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재정 건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가 왜 국가 재정의 기반을 파탄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전 정부 탓만 하면 돼, 이 사람은. 응?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던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작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말고 한 것이 뭐냐? 올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임기 시작 이래로 약 139조가 늘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감세 포퓰리즘으로 재정 기능은 이미 마비된 상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김동연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 뭔 말인지를 몰라. 사실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니까 국민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힘들어도 돼.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놨잖아, 그 사람을. 우리 손으로 뽑아서 저 사람이 전두환이처럼 총칼로 집권하지도 않았고 박정희처럼 탱크로 집권하지도 않았어요. 저 사람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나도 윤석열을 욕하고 있습니다만 하면서도 좀 약간 뻘쭘하긴 합니다. 우리 국민이 대다수가 저 사람이 좋다고 해서 뽑았는데 0.7% 차이로 이렇게 승리하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명하신 훌륭한 지도자이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까요? 또 나도 문재인 탓할까? 네. 왜요? 문재인 탓할 수도 있죠.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잘했더라면,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저 인간을 검찰총장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가정이 없잖아요.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미 시행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을 탓할 수도 없고 윤석열의 조상을 탓할 수는 있겠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말은 하고 있어도 좀 참담해요. 우리 대통령이야, 우리 대통령. 우리가 뽑은. 그런데 우리가 박수도 칠 수 없는 상황.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남 탓하는 데는 하여튼 1등입니다. 남을 탓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내 탓이요 운동을 그때 천주교에서 막 했잖아요. 내 탓이요. 모든 건 다 내 탓이다. 그러면 사회가 다 밝아지는 거죠. 남이 잘못했어도 내 탓이다. 내가 그 꼴을 당한 것도 내 탓이다. 남이 나한테 사기를 쳐서 내 돈을 다 빼가도 내 탓이다. 이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내 탓이오라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라고 말하면 나는 편해. 그러니까 바로 윤석열이가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는 다 남의 탓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또 어제는 그랬어요.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가 없어서 문제가 생겨서 안타깝다 그랬습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나가서 국무위원들을 다그치니까 우리 국무위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안타깝다 그랬어요. 이건 또 국회의원 탓이야. 나라가 안 돌아가는 게 국회의원 탓이랍니다. 이런 썩을 인간아. 해도 적당히 해야지. 국무위원이 당연히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 국회에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국회의원들한테 당해야 됩니다. 뭐 잘못된 건 당해야지. 잘한 것은 칭찬받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 국무위원들이요, 국회에 나가가지고 야당 국회의원들에 당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예라. 그럼 하지를 마. 대통령도 하지 말고 장관도 하지를 마. 김문수 같은 사람은 나중에 이제 임명이 되면 스트레스 안 받겠지.
네, 다 남의 탓하면 되고 니들은 다 빨갱이고 윤석열도 빨갱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사람은 빨간 윤석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다고 지금도 엊그제도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탄핵을 시킨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 윤석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윤석열은 이렇게 앞뒤가 없어. 자기를 그렇게 욕하고 자기를 빨갱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을 그냥 장관에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이 산다. 천하람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같이 일하겠다는 놈들은 정신 나간 놈들이다. 그러니까 정신 안 나간 놈들은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뭐 좀 했던데. 하여튼 정신 나간 놈들이 스트레스를 국회의원들 때문에 받고 있다. 이렇게 윤석열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왜냐? 다 네 탓이니까. 조금 큰 건이 잘못 나오면 문재인 탓이야. 또 좀 뭐 하면 국회의원 니들 탓이야. 그래가지고 체코 원전 수주한 건 내 탓이야. 내가 잘한 거야. 이랬다는데. 미국에서도 웃기지 마라. 그런 이야기 했죠. 또 프랑스에서도 야, 니들이 체코 원전 수주한 거 그거 덤핑 아니야? 너 문제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체코 정부에도 이런 항의 사안을 전달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밝혀지고 있죠. 뭐 정진욱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파고들고 있던데 이거 체코 원수주 뭐 몇 조 원에 했다 뭐 난리를 치던데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데서 제동을 걸고 나온다면 그 공사는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나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요. 나도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이렇게 막 어쩔 때 화가 약간 난 것도, 야, 윤석열 탓이야. 뭐 이러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나라가 어찌 될까 하면서 나는 엄청나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이야기하는 수준이지, 윤석열처럼 스트레스 안 받으면 돼.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건 국회의원 누구 책임이야.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웃기게 된 건 문재인 책임이야.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탓하면서 니 탓이요 이러면서 살면 이 여름도 시원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네티즌들은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아. 산실령님이 전 정부 탓? 이제는 징그럽다. 언제 내 탓이요 하는 소리 들을 수 있을까 그랬네요. 런맨님도 못난 놈들이 남 탓만 하는 거다. 기본 자질 품성이 인간 이하인데 너한테 뭘 기대하겠냐 그랬습니다. 박병소님이 어려우면 얼른 내려와라. 할 줄 아는 게 뭐냐? 술 처먹고 남 탓하는 놈, 능력도 리더십도 없는 모질이 그랬습니다. 네, 뭐 주어는 없으니까 누가 뭐 술 처먹고 남 탓하고 모질인지 주어는 없어요. 예, 누가 주어인지 몰라. 스카이러브님이 전 정부 때문에 일 못할 것 같으면 내려와라. 무능한 정부라고 인정한 꼴이잖아. 기가 찬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또 아주 윤석열 때문에 기가 찬 날입니다.